월급은 모으는 게 아니에요.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행복이 온다라고 하는데 참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이미 불행해. 나는 이렇게 하기 싫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나도 일하고 내 파이프라인도 일하고 내 자산들도 일하고 획기적으로 단축을 할 수 있죠. 빨리 해야 돼. 지금 채널명이 100억 부자 챌린지 네. 꿈나무시잖아요. 왜 100억 부자로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직장인도 100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되게 젊은이들이 많이 포기하고 욜로 이런 게 유행했었거든요. 뭔가 진짜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까지 모으셨어요? 지금 자산으로는 한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형편이 어려웠을 때가 있었거든요. 가족이 5명인데 방 2칸짜리에서 지내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때 엄청 힘들었죠. 엄청 힘들고 친구들을 데려오기가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가고 친구가 잘 안 데려오고.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어떤 친구가 프루지오를 살았었거든요. 그게 집이 되게 좋아 보였어. 그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왜 그때 우리 부모님은 저 집을 왜 매수하지 못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원망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자양분이 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때 내가 만약에 그런 결핍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을까? 근데 100억이 좀 멀고 뜬구름 잡는 소리긴 하거든요. 1억부터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1억 모으면 그때부터 돈이 미친 듯이 불어난다. 경험해보셨어요? 네. 1억이라는 돈의 위력이 있죠. 큰 돈이야. 이게 너무 미디어에서 다 막 꺽꺽거리고 1억이 돈이냐 이런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진짜 큰 돈이거든요. 사실 1억이라는 돈이 사회초년생이 연봉이 뭐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한 달에 200 중반이라고 하면은 저축을 얼마를 할 수 있을까? 뭐 진짜 잘해야 솔직히 150만 원? 마음먹어서 100만 원. 진짜 많이 쳐줬다. 피디님 절제력이 필요하겠는데? 마음 먹어서 100만 원이라고 해. 곱하기 12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1년에 1200이야. 그러면 거의 뭐 8년 그 정도를 저축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1억. 그러니까 1억이 진짜 큰 돈이에요. 일단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이거가 너무 요즘 내려치기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1억을 연 5%로 돌린다. 라고 했을 때 이게 500만 원이잖아요. 1년으로 했을 때 한 달로 나누면 40 몇만 원? 이 정도거든요. 이 40만 원이라는 돈이 내가 편의점 알바를 토일 5시간씩 한다라고 했을 때 시급이 10,000원이라고 치면은 일주일에 10만 원 정도의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4를 하면은 40만 원. 그러면은 사실 나 대신 이 친구가 편의점 알바도 띄워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 대신 일해줄 사람이 한 명 생긴 거거든요. 1억이라는 게 엄청난 가능성이거든요. 제가 1억을 불려오면서 느낀 게 그 과정에서 근육들이 길러지거든요. 소비를 억제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일단 절제력이 만들어져.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1억을 모을 때까지 제가 이런저런 시도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거기서 자신감이 생긴다. 나도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구나. 나같이 평범한 사람도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네?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은 게 엄청 도움이 됐어요. 뭔가를 선택할 때, 뭔가를 시도할 때 우리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시간에 그냥 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산책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 산책할까 말까 막 2주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그냥 산책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근데 뭐 이런 거죠. 산책을 하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어떡하지? 그럼 아는 사람 만날지도 모르니까 화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계속 고민을 하는 원리랑 비슷한 거죠. 내가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한 시도 이런 것들이 진짜 별거 아니고 사소한 건데 회사가 알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것들이 뭔가 산책 갔는데 아는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이거랑 비슷한 느낌? 그 1억을 빨리 모으기 위해서 같이 병행했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궁금해요. 우선은 가장 먼저는 투자를 먼저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종잣돈이 적어도요? 종잣돈이 적을수록 투자를 해야 돼. 근데 어디서는 일단 현금을 모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사람마다 솔직히 생각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른데 제가 그래도 좀 단기간에 많이 불렸던 저의 경험을 토대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투자를 한 번도 안 하고 1억을 모으는 사람과 투자를 해오면서 1억을 모은 사람은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만약에 PD님이 지금 1억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조금 좋아 보이는 주식이 네. 그럼 얼마를 넣으실 거예요? 진짜 마음 먹고 500. 그니까 마음을 먹어서 500이잖아. 근데 500만 원이 있는 사람이 전 재산을 투자를 해서 500이야.
근데 500만 원 가진 사람과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투자 결과는 올라도 잃어도 결과가 똑같은 거예요. 투자 경험을 하면서 쌓은 1억, 투자 경험 전혀 없고 아끼고 아껴서 모은 1억, 그 가치가 되게 다르거든요. 이 사람은 1억이 달성 전까지 투자 경험이 계속 쌓이잖아요. 이런 경험이 있고 다음에 계속 돈이 들어왔을 때 계속 투자를 해.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쌓였을 때 투자 실력이 확 올라가게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5억짜리 아파트를 사야 돼. 80%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1억으로 매수를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투자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진짜 기회라는 생각이 들면 돈을 넣어서 그걸 살 수 있어. 근데 1억을 아끼고 모아서 8년 동안 저축해가지고 모은 사람은 못 사요. 80%를 대출받는다? 이거부터 일단 무섭고, 이 집이 오를지 내릴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것도 무서워. 주식을 해도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하고 잃은 거에 계속 초점을 둬. 나 지금 100만 원 떨어졌는데 역시 주식은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적을수록 잃었을 때 장기적으로 보면 손해가 훨씬 적거든요. 돈이 많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너무 커. 그냥 갓난 애기한테 1억을 맡기는 느낌? 그래서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냥 빨리 시도를 해야 되고, 어차피 할 거라면 내가 평생 살면서 재테크라는 걸 할 거다. 그러면 바로 오늘부터 그냥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가 있든, 10,000원이 있든 10만 원이 있든 100만 원이 있든 1억이 있든 그냥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1억 먼저 모아라라는 말이 약간 옛날 말인 건가요? 이게 옛날 말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 1억을 모아라 보다는 1억을 만든다, 이 표현을 좋아해요. 1억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모으는 거는 언제 모으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1억을 내가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만들지? 되거든요. 1억을 일단 만드는 방법은, 일단은 첫 번째로 내가 취직을 했다라고 하면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있잖아요. 급여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바로 투자를 합니다. 월급으로요? 네, 월급은 모으는 게 아니에요. 그 월급은 그대로 100%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비상금으로 한 10% 남기고, 그 90%는 투자, 10%는 비상금, 이런 식으로 냅두고. 위험하지 않아요? 안 위험해요. 안 하는 게 더 위험해. 빨리 해야 돼. 내가 진짜 너무 안전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미국 지수 투자하는 것들, 단일 투자보다는 ETF로 시작을 한다. 그거부터 하는 걸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퍼센티지를 나눠서 내 월급의 몇 퍼센트는 생활비로 쓰고 몇 퍼센트는 투자하겠어. 예를 들어서 나는 70%를 저축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70%에서 7%는 비상금으로 냅두고 63%는 전부 주식에 넣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껴라. 아껴서 월급을 쪼개서 이렇게 써라 하는데, 그게 저는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안 그래도 작은 월급을 쪼개보면 더 작아지는데, 그걸로 커피도 마시지 마. 맞아요. 아무것도 막 다 하지 마. 그냥 하지 마밖에 없어. 스트레스가 난 너무 받는데, 다들 뭐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행복이 온다라고 하는데, 참고 인내하는 과정에서 이미 불행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들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시도를 이렇게 쭉 했죠. 부업 하셨었어요? 되게 많이 했죠. 제일 시간이 안 들고 벌 수 있는 부업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부업과 투자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각자의 장단점이 명확하거든요. 투자는 장점이 시간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투자를 해놓으면 얘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단점은 투자금이 필요해. 투자라는 건 돈을 버는 구조긴 하거든요. 내가 진짜 의미 있는 돈을 벌고 싶어. 그러면 투자금이 필요해요. 그리고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다. 그리고 장점은 내가 시간이 안 들어가고 돈이 알아서 굴러가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부업은 무자본 혹은 소자본 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한번 딱 세팅을 해놓으면 자동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는 이 파이프라인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단점이 시간이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부업을 하면서 나는 시간을 안 쓰겠다, 이거부터가 일단 좀 잘못됐다. 무자본으로 하면 시간이라도 넣어야지. 이게 싫어? 그럼 돈이라도 넣어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주식 투자라는 게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거든. 사면 끝이잖아. 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재테크는 시간이 안 들거든요. 물론 초반에 공부할 땐 시간이 들어. 그러니까 공부도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고, 일단 초반에 공부를 해. 그리고 이제 확신이 생겼어. 그럼 투자를 해. 그럼 그 뒤에는 또 이제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드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경매를 먼저 하고 싶어. 저는 경매에서 최소 말하는 비용은 2-3천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나는 2천만 원을 모아도 그냥 모으는 게 아니야. 이거는 경매를 위한 내 투자금. 이렇게 되면서 나도 일하고 내 파이프라인도 일하고 내 자산들도 일하고 획기적으로 단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억 달성하기까지 그 과정들을 겪는 엄청난 많은 도전과 시행착오와 그걸 다 겪었을 때 1억이 달성이 된 사람과 그냥 아끼고 모아서 1억이 된 사람은 완전히 다르죠. 최적의 방법을 찾으려고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돈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고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진짜 이게 산책이랑 똑같은 거예요. 바로 나가서 하면 되잖아. 똑같거든요. 해보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아, 내가 너무 오랫동안 고민했구나.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처음이 두려운 거는 너무 공감하고 저도 그랬는데 그래서 더 빨리 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걱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돈 얘기 들어줄 사람 많지 않은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이런 돈 얘기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뚝딱거리시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 잘 못해가지고.